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또 오랜만에 모셔봐야죠.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죠?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휴일 동안 좀 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뭐 매일 아침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좀 쉬셨습니까? 휴일에 더 바쁘잖아요. 모두 다 그렇지 않나요? 이럴 줄 알았어. 네. 그리고 입술이 약간 좀 터지신 것 같아요. 휴일 때가 더 바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뭐 여기저기 또 다니셔야 되고. 모든 가장들은 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운전도 하셔야 되고. 가족들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옆자리, 뒷자리에서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운전할 맛이 좀 납니다. 어떻게 하세요? 예. 운전할 때 항상 자고 있죠. 예. 옆자리, 뒷자리에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그래, 내가 이 집을 좀 책임지고 이런 이제 뿌듯함이 또 옵니다. 네. 네. 속 오는 소리 들리고 하면요.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미국 시장 뭐 월화수 많이 좀 뭐 변화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금리나 예.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물론 예상은 좀 많이 했습니다만. 네네. 네. 일단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은 지난주에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지난주 5일 내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 지수 부근까지 상승했다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16일과 17일 먼저 그부터 말씀을 드리면 S&P 500은 7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고 지수 근처까지 지금 다 갔고요. 다시 그 사이에 뭐 조그만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애플 아이폰 16이 첫 주 판매량이 뭐 실망스럽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어제 나온 뉴스는 모건 스탠리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생산량 감소는 없을 것이다. AI 기능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지만 기능이 보완되면서 판매는 증가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애플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런 특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17일에는 소매 판매가 0.1% 나왔는데 전월비에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상회하면서 뭐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불식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동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FOMC를 앞두고 회의를 앞두고 50bp 인하 기대가 상승했고요. 시장은 소폭시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끝난 오늘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상 최고 지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했고요. 4.75에서 5% 그러면서 급등을 했는데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은 후에 다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경계되는 우려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분명히 할 것 같은데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잘 보시면요. 3.71%예요. 네. 이게 장중에 3.6%대에서 초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왔어요. 3.71%까지. 이게 3.71%는요. 중간에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지난주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0.5%포인트 인하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시장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뭐 서로들 의견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에 있으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이 지표들도 그렇고 워딩들도 그렇고 그래야지만 어떤 변동성을 크게 주지 않죠.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있었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고요. 전도표는 올해 추가로 50bp 인하 정도를 내다보고 있고 내년에 100bp 인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점도표 먼저 볼까요? 이게 점도표거든요. 이게 올해입니다. 여기 지금 노란색을 횡선으로 큰 거는 이게 4%거든요. 네. 4%와 5% 사이가 올해에 있는 거고요. 내년에는 3%에서 4% 사이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왜 이걸 가져왔냐면은 그 다음에 2026, 27, 28을 보면은 여기서 크게 안 떨어지죠.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립금리는 이전보다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는 네. 거예요, 금리가요. 네, 그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있고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고요. 파월 의장이 얘기 중에는 물가 안정이 진정이 되었다. 고용은 그러나 좀 우려가 된다. 그렇지만 고용에 대한 우려를 했지만 양호하다.
4.0에서 4.4%로 이거를 이제 조정했습니다. 네. 5등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GDP 성장률 올해를 2.1에서 2.0%로 살짝 조정했습니다. 내년에 2.0%로 얘기했고, 그래서 빅컷으로 인해서 고용시장 안정에 기여했다. 이렇게 말로 들으면 어떤 건지 모르겠죠. 네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차트를 보면은 이게 지금 FOMC 회의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GDP 성장률을 보면 요 밑에 있는 게 지난 6월이에요. 2.1에서 2.0으로 낮췄다는 얘기예요. 네. 성장률은 낮췄습니다. 내년은 그대로고요. 음. 내년은 그대로고 실업률을 보면 4.0에서 4.4로 높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업률은 높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년도 보면 4.4, 내후년에 4.3 이 얘기 뭐냐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괜찮을 거다라는 걸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를 보면요. 6월에 2.8에서 이번에 2.6 그리고 내년도에 2.2 내후년에 2.0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맨 밑에 보면은 연방 기금 금리. 기금금리에 보면은 요번에 중립금리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4인데 내년에 3.4. 아까 그 점도표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다음에 2.9, 2.5에서 많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해석이 됩니까? 물가는 떨어지고 그리고 경기는 다소 둔화됩니다. 네. 그로 인해서 실업률은 다소 높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본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기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물가 떨어지고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금리 인하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 해야 되니까 이번에 50bp 빅컷을 단행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과도하게 막 50bp씩 이런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 표를 보면은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 라는 것들을 지금 이 지표에서 이들이 예상하는 전망하는 지표에서 그게 다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 중에 가장 크게 변화가 생긴 것은 실업률인데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 빅컷을 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업률 자체도 4.4로 예상했는데 내년에도 4.3, 내후년에도 4.3. 야 극단적으로 실업률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깃털처럼 가볍게 오른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을 거야. 또는 실업률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미국 실업률의 장기 추이예요. 요번에 올라갔잖아요. 4.3으로. 네. 그 다음에 4.2로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높은 수준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시스템 위기가 오고 경기가 망가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중간중간에 이런 일이 이건 팬데믹이잖아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이 수준에서 있는 것은 미국의 고용이 치명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착륙 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좀 더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건 전부 다들 전망입니다. 네. 전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50bp 금리 인하를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뭐 50bp 금리 인하 했으니까 과거의 경험상으로 보면은 여기서 고점 찍고 이제부터 계속 내려갈 거야.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예. 이런 걱정들을 시장에서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 오히려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에 대한 걱정을 훨씬 더 많이 했으면 네. 이 10년 만에 국제 수율이 더 많이 훅훅 떨어졌을 거예요. 떨어졌겠죠. 근데 얘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 하기 전보다도 더 올랐어요. 네. 그 얘기는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것을 반영을 미리 선반영한 거. 제가 지난주 내내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이쪽 플레이어들이 미리 이거 베팅을 한 거다. 네. 베팅한 것을 되돌림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금리나 발표 후에 급등했다가 기자회견 후에 왜 하락했냐? 어떤 워딩이 그랬냐? 전 그런 것보다도 그냥 지금 7일 연속 상승했거든요. 네. 미국 시장이 7일 연속 상승 후에 오늘까지도 이 금리 인하 발표하고 나서도 위로 급등했었거든요. 한 1% 정도. 예. 그리고 나서 그냥 매물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게 정도 좀 보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네. 이후에 좀 지켜봐야겠죠. 네네. 이후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이제 닥친 거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전략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음 FOMC 회의가 11월에 있거든요. 네. 11월에 있으면은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가 먼저 있죠. 아, 그렇죠. 네. 대통령 선거 먼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를 얼마큼 더 할 거야 안 할 거야라 얘기는 이제 끝난 거고요. 이제 끝난 거고 이제는 대통령 선거 대선의 영향과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경기 지표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경기 지표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정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모습을 보면은 인하로 인해서 뭐 유동성 확장으로 그 주식 시장에 도움이 될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도 좀 제한적으로 보이고 예. 그렇다고 야 빅컷을 했으니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시장은 뭐 주식 시장도 좀 부정적일 거야라고 하는 것도 제한적이고 예. 약간 그런 느낌처럼 보이는 다 거예요. 이도도 아니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워딩도 했고 지표도 그렇고. 제 느낌이 그러면 예. 정확히 관철된 거군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어제 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양호하게 결과가 나온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기서 뭐 다른 얘기 잠깐 좀 드리면요. 예. 이 미국이 금리나 50bp 해도 4.75% 아닙니까? 네. 제가 이 얘기 자주 드리는데 굉장히 높은 금리예요. 그렇죠. 네. 굉장히 높은 금리에 오랫동안 지금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상태에 있는 건데요. 이 금리가 뭐 내년도에 가서 3.5% 100bp 더 내려서 3.5% 간다. 앞으로 150bp를 내려야지 3.5% 가는 거잖아요. 네. 1.5%가 더 내려도. 그러니까 거기 아래로 급격하게 내려간다라는 게 오히려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예상 수준으로 가는 것 자체가 미국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보다 더 많이 걱정을 하는 거는 엔화입니다. 엔화. 네. 엔화를 걱정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엔화가 우리가 쉬는 동안에 140엔을 깼었어요, 잠깐. 네. 그러니까 지금 달러엔이 142엔까지 올라왔거든요, 다시요. 근데 이게 지금 깼었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보느냐? 미국이 지난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좋았고 미국이 경기가 제일 좋으니까 그렇다 그러고 뭐 남법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실제로 미국이 그렇게 좋은가? 뭐 그런가요? 뭐 우리 잘 모르면서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봐도 다른 나라 유럽이나 뭐 중국이 이런 데보다 뭐 좋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미국이 뭐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다 몰려 있고 그러니까 미국 위주로 뭐 상승을 했고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만 오르는 거의 네. 뭐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물론 뭐 유럽 뭐 일본 이런 데 올랐지만 그냥 미국 위주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자본시장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은 한마디로 딱 어떻게 표현하냐면 돈이 금리가 그렇게 높으니까 미국으로 다 갔지.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높은 금리를 주는 대로 그 돈이 글로 흘러갔으니 그렇게 된 거 아니냐는 네.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금리를 앞으로 떨어뜨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일본은 금리를 올릴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미국이 그동안에 돈 잔치를 했던 부분에서 네. 이제는 거기서 서서히 한 발씩 빼야 되는 게 오지 않냐라고 해석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수치를 보고서 어떻다 얘기하잖아요. 그냥 눈 딱 감고 이거 다 덮고 그냥 돈의 흐름만 보는 사람들은 네.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안 가져왔지만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에서는 올해 말과 내년도에 탑픽을 의외로 한국을 넣어놨어요. 그래요? 한국을 시장의 탑픽을 한국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네. 골드만삭스 이제 브라질 숏 한국 롱 이런 식으로 넣어놨습니다. 브라질은 이제 신고신하고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머징 마켓에서도 그렇게 보냐면은 그 동안의 돈들이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다가 미국이 금리 인하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가면서 그 돈이 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네. 더 수익이 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금리 인하니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뭐 경기 지표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냥 핵심은 돈이잖아요. 네. 머니 게임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돈이 많은 곳에서 많이 흘러 들어가면서 시장이 뜨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포로님도 맨날 여기 그 전에 방송하실 때 미국 시장을 설명할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한국인도 미국 주식 사고 중국인도 미국 주식 사고 일본도 주식 사고 자기네들도 사고 네. 그러니까 돈들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강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을 바라볼 때 이 돈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얘기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뭐 해석됐죠. 어저께 거 잠깐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요. 지난주에 우리 뭐 많이 쉬어가지고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아무튼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또 반등을 좀 했습니다. 코스피 1.2%, 코스닥 3% 반등을 했는데요. 요거는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무려 3조 원을 팔았어요. 3조 원을 팔았는데 삼성전자를 9일 연속으로 팔면서 4.7조 팔았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8월 23일 후에 단 하루 샀어요. 하루. 9월 2일인가 하루 사고 계속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반도체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네. 이런 미국의 금리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가장 큰 걱정은 반도체고요. 그리고 변동성 또는 기대는 금투세예요. 우리는 달라요 지금 시장 상황이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소 좀 좋았던 것은 소문없던 동시만길에 강한 반등을 주면서 무난히 잘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에도 소폭 반등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여전히 반도체 쪽에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세법 개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뭐 우려의 목소리가 더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지금 뭐 시황 설명하면서 늘 뭐 같이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결국은 이제 미국의 시장을 보면 전 세계 시장들이 같이 연동하면서 많이 움직이니까 미국 시장을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 시장이 연동하면서 미국 오르면 우리 뭐 좀 오르고 미국 빠지면 우리 빠지고 그러면 우리 시장 왜 해? 미국 가지?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제 폭이 이제 어떤 시기마다 좀 다른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90년, 01년, 07년, 20년은 경기 침체로 금리 인하를 했고 87년, 98년, 19년도는 성장성이 이제 둔화되는 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고 84년, 89년, 95년도에는 정상화, 금리 정상화 이후로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이후에 시장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꼭 찾아보지 않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기 침체 없는 금리 인하 하면은 시장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네. 톱니 강세론자 네. 미국 시장 연말까지 계속 갈 거다.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지금 없는 상태. 지금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 없다.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경기 침체에 임박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앞으로 올 거라도 생각하지 않다. 네. 어제 그 기자회견의 마지막 워딩이에요. 그게.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은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과거의 경험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하고 특히 비컷을 했을 때 우려를 하는 이유는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보니까 늘 경기 침체가 왔더라는 거잖아요. 네.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는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25p 했냐, 50bp 했냐, 내년에 100bp 했냐가 결과로 나오는 표상인 거고 네. 그 이전에 있는 거는 경기가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인 거예요, 그냥. 결론은 그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이제 경기 지표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현재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나 이런 것들이 둔화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 결국은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게 침체로 가지 않겠냐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경기에 관련돼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시스템 비기처럼 어느 날 갑자기 확 빠지고 확 올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시간을 두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까지 대선과 연말까지 봤을 때는 이 경기 침체 논란보다는 그것보다는 일단 미국의 대선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중간중간에 나오는 경기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 네.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건 저는 엔화 강세를 어느 정도로 엔화 강세가 되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일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태까지의 워딩을 봐서는요. 지금처럼 임금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네.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더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많이 했어요. 그 얘기를. 네. 얼마나 더 강한 워딩이 나오느냐. 네, 여기에 좀 연동이 되지 않을까. 여기 강한 워딩이 만약에 나와서 장중에 만약에 또 다시 엔화가 뭐 밑으로 툭 떨어지는 140만 네네. 원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전 세계 시장은 또 다시 부동 또 미국 시장은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올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금 다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 9월에 올릴 거냐, 예. 아니면 연말에 올릴 거냐. 12월에 올린다. 이런 예, 얘기 뭐 하고 아직 있는 그 거. 차이만 있을 뿐이지. 9월에 올린다고 하면 얘기 나오면은요. 예.
내일이요? 내일이죠. 아니요, 내일. 내일은 지금 올리지는 않을 거야. 내일은 안 올릴 네, 거만. 10일 올린다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네. 지금 강하게 올릴 거라는 워딩이 세지면 세질수록 멘트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군요. 오히려 그게 시장 영향을 더 줄 거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우리 시장은 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호하게 동시에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한 오늘 뉴스가 반도체 섹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네. 사이 우리가 쉬는 동안 여러 가지 논쟁들이 좀 있는데 이 우려가 계속 있고 실제로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 분석하는 것들은 또는 업계에서는 뭐 문제 없다 그랬는데 네. 실제로 주가는 문제 있었잖아요. 네.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석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네.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는 동시만기와 추석이 끝나고 나서 요 세금 정책하고 밸류업 지수가 9월 말에 나오거든요. 네.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다음 주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우리 시장이 원하는 대로 나오냐 안 나오냐. 요번에 만약에 안 나오면 시장 상당히 실망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눌려 있었어요. 네. 눌려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눌려 있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출렁거리는 게 네.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달 말에 이건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시장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이게 더 중요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이거는 지금 뭐 밸류업 관련된 건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세금 정책도 다 아시는 그동안 너무 많이 얘기를 했고 아까 공지자님도 말씀을 드렸고요. 반도체 얘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얘기에 관련된 걸 오늘 뉴스에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막 내린 슈퍼엔저 요즘에 이런 뉴스 많이 나옵니다. 18일 날 장중에 어제요. 어제 달러엔이 14개월 만에 140엔을 빠졌다가 미국 금리 인하 하니까 다시 오른 거예요. 그게요. 다시 오른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빠지느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하니까 당연히 반대로 강하게 강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하면은 달러에서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엔화는 강세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걸 전망하는 거고 또는 BOJ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지금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 거고요. 실제로 엔화 매수와 달러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우리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왔으니까 국내 은행의 엔화 예금이 약 10% 감소했다고 합니다. 5대 시중은행에. 벌써 차익 실현하는 예, 겁니까? 차익실현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엔화는 강세로 가는데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느냐, 요걸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쉬는 동안에 큰 뉴스 하나가 또 와 있었어요. 네. 인텔이 파운드리 포기 안 한다. 라는 이제 공식적인 발표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파운드리를 분사해서 기업 공개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겔시거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는 좀 걱정스럽고 앞으로 이게 굉장히 이 업계 반도체 업계에는 화두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인텔을 우리 그 반도체 칩법이 인텔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인텔을 지원하는 게 아주 노골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엔비디아나 AMD도 이거 인텔에 하는 거 아니냐. 지금 TSMC 독주잖아요. 네. 근데 TSMC가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기회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정부에서 인텔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형 팹리스 관계자가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미국 정부가 TSMC가 아닌 인텔 파운드리를 활용해 칩을 생산하려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그러더니 AWS 계약 체결 소식 나온 예. 겁니까? 네, 아마존 웹 서비스 계약 예전에 하긴 했었는데 네. 이번에 생산 계약 체결 후에 인텔이 약 10% 반등했어요. 오늘 아침은 한 2% 빠졌는데 네. 그 이후에 10% 반등했거든요. 이 흐름을 보면 미국이 지금 미국에서 제조업체 부흥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핵심이 또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 그 인텔이 어려워지면서 인텔 주가는 막 폭락을 했고 막 그런 상황이 좀 있는 상황 속에서 혹시 우리가 기회되지 않을까 우리 언론에서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우리 쉬는 동안 이 뉴스를 가만히 보면은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그렇게 안 놔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냐. 어떻게든 인텔 살리려고 하네. 예.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 반도체 업 쪽에서는 이게 좀 관심거리가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아니 반도체 주요 빅테크들이 다 미국 회사인데 네. 예를 들어 이쪽에 그러면 일부가 됐든 상당수가 됐든 야, 니네 저 반도체 만드는 거는 AI 칩 만드는 거는 이제
인텔 파운드리로 좀 해라 이런 압박을 예.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아니에요? 있는 거죠. 뭐 충분히. 사실상 했다는 거고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런 증언이 나왔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TSMC야 뭐 워낙 강자라고 치고 예, 예.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삼성이냐 인텔이냐 고민을 만약에 혹시라도 했던 기업들이라면 무조건 인텔 가겠네요 여기는. 할 수밖에 없죠 여기는. 근데 이제 그런 그쵸, 걱정들을 네. 좀 하는 거죠. 근데 인텔이 품질이 안 좋으면 진짜 아무리 하라고 해도 못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인텔이 파운드리 부분을 아예 분사해서 네. 계열사로 사회사로 만들어서 이쪽이 지원하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텔 지원이 아니고 이거 인텔 파운드리 시스템에서 IFS인가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 뉴스가 좀 나왔고요. 반도체 뉴스는 뒤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먼저 다른 뉴스 짧게 말씀드릴게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수익성이 압박을 지금 받고 있다. R&D 비용 높죠.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맨날 가격 할인하죠. 그러니까 마진 압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신모델이 나오고 있지만 할인 판매 계속하면서 이거 수익률이 잠식되고 있어서 결국은 이거 이대로 가면은 전기차 업체들 표현을 뭐 부드럽게 하긴 했습니다. 기업별 운명이 좌우될 것이다.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여기 어떤 데는 또 항상 이런 소위 이거 뭐라고 그러죠? 치킨 게임에 나오면 네. 나중에 이제 승자만 살아남는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 뉴스는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랙록이 1,000억 정도의 펀드 결성을 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기존 및 신규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쓴다. 기존엔 한 700억 달러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한 700억 달러, 300억 달러, 700억 달러. 오히려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더 많이 좀 돈을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5번 뉴스는요. 애플이 지금 M4 칩이잖아요. 네. 요 M5 칩을 2025년 내년 말과 2020년 초에 출시할 계획이 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NPU 기능 성능을 강화한 M5를 AI 서버에 사용한다. 그래서 1호부터 본격적인 온디바이스 AI는 시작될 것이다라는 보도인 거고요. 이것도 TSMC의 2나노 공정에서 시험 생산 중이고 여기에는 하이브리드 본딩 적용이 전망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는요. 여기에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된 우리 업체들이 있어요. 네. 그런 업체들에 관련돼서 이런 뉴스들이 지금 딸려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애플에 대해서 이번에 AI 기능이 이번 새로 16에 나온 거에 당장 지금 안 되잖아요. 네. 네, 이런 것에 대해 실망감이 있다 이런 얘기들 좀 하는데, 근데 서비스 업데이트를 계속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월가의 보도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도. 그래서 생산량 줄이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서 애플은 빠졌다가 또 다시 약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뉴스가 오늘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이거 다 한번 반도체. 말씀해 주세요. 네. 모건 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의 윈터 경고를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난 8월 말에 반도체 업황 피크 보고서를 내고 한 달 만에 다시 내놨습니다. 15일 날 발표를 했고요. 겨울이 곧 닥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기존의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이렇게 낮춘 거예요? 그때는 이제 목표가를 낮춘 건 그때는 아니고, 안 했었고, 아니, 이건 안 목표가가? 했고, 예, 아. 그때는 업황에 대해서 했고요. 업황 보고서가 나왔고, 요번에 이제 이렇게 좀 하여튼 나왔는데, 기존의 목표가가 기준은 26만 26만 원이었는데 예, 예. 지금 12만 원으로 되게 웃기죠. 미국의 이런 분석 보고서들도. 네. 근데 이유를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개인적인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 증가율을 주춤하고 있지 않냐. 우리 요거 뉴스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나눴습니다. 4월에 56.1%였는데 이번 7월에 50%. 이거 하반기 가면 50% 아래로 떨어진다. 네. 그래서 우리 수출 증가율이 떨어질 거다. 네. 여기서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예, 이거 떨어지고 있다.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바일이나 PC DRAM,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이런 데 수요가 기대만큼 계속 이게 강하게 전환이 안 된다. 네. 계속 수요가 아직 여전히 약하다. 그리고 중국 메모리 반도체 공격적 투자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HBM 투자 확대가 DRAM 공급을 제한하고 그러면 DRAM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논리는 네. 단지 가능성일 뿐이다. HBM 수요 강화한 거 인정.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년 메모리 수급 바꿀 정도는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아시아 반도체 섹터의 다운그레이드라는 보고서를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미국은 쓰지 않았어요. 엔비디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를 얘기를 네네. 하면서 아시아 다운그레이드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HBM 수요가 강한 거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보고서들 여러분 보시면 HBM 쪽으로 라인이 계속 확대가 되다 보니까 디램은 당연히 덜 만들고 부족하다. 그래서 디램 가격이 오르지 않냐라는 논리가 있었잖아요. 네. 이건 가능성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굳이 넣었어요. 이 보고서에. 네. 예, 넣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국내 업계에서는 머니투데이 뉴스인데 요거 보고서 나오고 나서 모건 스탠리의 메모리 공급 가입 및 과다 투자라고 하는 전망은 황당하다. 음. HBM과 서버형 낸드 시장의 특성상 그리고 감산으로 줄어든 재고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비관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칸이 없어서 뒤에 안 써왔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HBM으로 들어가고 하고 있는 거는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만들어 달라고 한 거를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그것도 다 못 만들어 주고 있다. 네. 이렇게 이런 현실적인 특수한 상황인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공급 과잉이 되고 재고가 많이 쌓여서 이렇게 한 거는 과도한 게 아니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오케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보고서들이 또 있습니다. 뉴스들도 네. 있고 보고서들이 네. 있어요. 요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지난주에 이 뉴스를 제가 전해드렸어요. BNP 파리바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투자 의견을 목표 주가 $140에서 $67로 낮췄어요. 네네. 8월 13일 날 뉴스 제가 여기 아침에 한 걸 다시 가져온 겁니다. 네. 근거는 내년도 HBM 공급 과잉으로 전통적인 디램 가격 조정을 초래할 것이다. AI 동종 업체들보다 저조한 성과를 전망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이크론을 투자 의견을 하향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논쟁을 말씀드렸어요. 보고서의 수요 및 공급 수치에 대한 상이한 의견 이거 틀리지 않았냐. 웨이퍼가 웨이퍼, 예. 올해 웨이퍼 수요 예. 자체가 좀 틀렸다. 예, 자체 숫자가, 틀리고 예. 내년도 수치도 틀렸다. 일단 완판인데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런 보도가 나와서 제가 야, 이거는 좀 어떤 의도성도 있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결국은 마이크론 9월 25일 다음 주인가요? 그렇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 나오면 이건 뭐 이게 더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써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쉬는 동안에 미주호에서 마이크론을 탑픽으로 선정하면서 목표 주가 $140로 제시했어요.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보면 디램과 낸드 가격 개선으로 혜택을 볼 거고 HBM 시장 점유율을 증가한다. 엔비디아 내년에 HBM 점유율 70% 유지하는데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 업체다. 그래서 매출 성장하고 마진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AI PC와 핸드셋 등의 IT 기기, AI 기능이 들어간 IT 기기들이 지금 출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디램 및 낸드가 2배 이상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기도 근데 아까 여기 의료 뉴스 보시면 네. 부정적인 걸 써놓고 요런 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는 또 긍정적으로 써놓고 요런 건 있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단기적으로 메모리 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여풍 가능성은 우려 요인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그 우려는 갖고 있네요. HBM 수요는 그 강한 거 우리도 인정해. 예. 대신 그것 때문에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갈지는 예. 어떤 데는 알겠어. 어떤 데는 모르겠어. 예. 딱 그 차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머지 디램에 대해서. 그러니까 HBM 쪽 오케이, 어. 성장 오케이. 예. 거기에서 이익이 늘어나고 이런 거 다 오케이.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전통의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의견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그 의견이 다른데 그 의견이 다른 부분엔 저는 시차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거기 핵심이 뭐냐면 AI PC나 AI 기능이 들어간 헤드셋들이 더 기능이 강화되고 서비스가 막 활발해지면서 그러면서 수요가 는다면 네. 그러면 결국은 이쪽 반도체에 디램은 더 많이 필요할 거고 가격도 오를 거고 좋아질 거라고 보는 측이 있고요. 네. 아니야. 지금 당장 보면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그러지 않을 거야. 수요가 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을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쪽이 있고 그 이후를 보는 쪽이 있고 약간 시차를 보는 쪽도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걸 읽어보면은 그런데 이걸 가만히 제가 몇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보를 어떻게 보세요? 되게 그렇죠. 이거 근데 어떻게 메모리가 그러니까 HBM을 제외한 메모리가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양쪽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한쪽은 메모리 그 올라가지 않을 거 메모리 가격 올라간 그 기대하지 마라 요 정도고 예. 한쪽은 메모리 증산으로 가격 하락 역풍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얘기한다는 거는 예, 예. 두 쪽 다 메모리 기존의 메모리에 대해서는 좋게 보진 않는 것 네, 같다.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메모리 쪽이 어렵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예, 예. 메모리가 가장 예. 중심인 예, 회사들인데 그렇다면 그 두 회사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적어도 좋을 건 없다. 예. 요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번역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나는 지금 어떻게 이 주가를 봐야 되느냐. 음. 의 측면에서 보면은 부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더 부정적인 거는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 삼성전자를 그렇게 매도하면 삼성전자 더 이렇게 많이 빠진 거잖아요. 네. 근데 HBM 쪽은 그래도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건스탠리에서 SK하이닉스에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 맞아 그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시장이 시가총액 1위인데 네. 이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를 제가 근데 이걸 시간을 들여서 어저께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이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건 뭘까요? 1, 2, 3, 4, 5, 6, 7인데 이거 모건스탠리에서 다 보고서 나올 때야. 아, 완전 보고서 나온 보고서. 시점들이에요? 예, 예, 예. 이 1번이 윈터 커밍. 반도체 얘기하는 거예요. 반도체 윈터 커밍. 이게 네. 기니까 이거 짧게 써온 거예요. 네. 요때 한 14%, 15%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네, 보고서 나온 거 왔다가 실제로요. 예, 예, 예. 그리고 2번, 3번이 뭐냐면 윈터 히어 여기야. 그다음에 윈터 서핑이야. 여기야. 그때 올랐어요. 네. 그리고 오르고 쭉 있다가 이만큼만 내려왔잖아요. 이만큼 4번쯤에 내려왔을 때 뭐라고 하면 더블 딥이다. 반도체. 더블 딥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오르는 동안. 한동안 얘기 안 하다가 조용해야 되네. 조용해야 돼. 안 하다가 5번에 여기 왔을 때 아시아테크 다운그레이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7월 달에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아시아를 굳이 넣었어요. 아시아 쪽이 그렇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등 줬잖아요. 또 네. 반등 줘놓고 6번에 그러니까 8월 반등 주니까 한 달 만에 8월 달에 7월 21일이잖아요. 8월 21일 날 피크를 대비해라. 라고 하면서 또 빠졌단 말이에요. 네. 지금 여기 떨어져갖고 지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거 어떻게 해석할지 되게 애매하긴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가 딸려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윈터 룸이다. 라고 해서 요번 보고서 나온 거예요. 네. 지금 겨울이다. 이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모건스탠리의 흐름이 잘 그 흐름대로 많이 맞춰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빠졌냐? 일시적으로 다 반영했습니다. 보고서 나올 때 다 안 좋았어요. 나올 때 일시적으로 이거 주봉입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나서 계속 빠졌냐? 꼭 그렇지도 않았더라고요. 꼭 그렇지도 않았는데 장기 흐름으로 봐서는 꽤 맞힌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 하고요. 네.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은 제가 그래서 이거 나쁜 보고서를 쓴 거잖아요. 반도체에 대한. 이때 외국인 수급을 봤더니 이거 되게 웃기는 게 보세요. 윈터커미라고 한 요 횡선이 있잖아요. 이때부터 여기까지 계속 외국인을 샀어요. 위에가 외국인입니까? 예, 위에가 외국인이에요. 빨간 막대가 샀고 파란 게 판 거거든요. 네네. 계속 샀어요. 그러다 떨어지면서 팔았거든요. 네. 지금 떨어지는 동안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또 왜 드리냐면은 우리 국내 보고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제가 반도체만을 얘기하기는 좀 다소 위험스러운 발언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지금 PBR 0.9배, PER이 지금 10배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래로 떨어지는 데에서 우리 시장은 어떻든 선별적이나마 어떻든 간에 아니 보수적이든 간던 어떻든 간에 매수권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 비관적이거나 보수적인 가치 분석가들도 우리 시장 이 시점에서는 네. 여기서는 좀 매수 진입이 언제쯤일까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똑같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런 부분이 지금 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아마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또는 이번에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급락을 했으니까 그걸 반영했다고 해석할지에 대해서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흐름 자체는 꽤 맞춰왔다. 그런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예. 더블 딥이라는 게 지금 아주 저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가 더블 딥잭이라는 그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사실 더블 딥. 이렇게. 이 보고서 보고 샀으면 그 다음은 쭉 오르긴 했네. 예, 이렇게 따져 보자면. 근데 사실 저기서 예. 저희가 딱 제가 느끼기에 간과한 거는 얘네는 그 레거시 반도체의 업황은 잘 본 것 같아요. 대신 지금 올라갈 때 보면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네. HBM을 HBM, 간과했죠. 그렇죠. 아예. AI를. 예. 아예 그걸 생각도 못 하고 있었죠. 얘네는. 그걸 보면은. 지금 얘기한 게 그거예요. 국내 업계에서도 HBM과 지금 AI향으로 들어가는 서버형 낸드 시장이 다르다. 네. 레거시하고. 네.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과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 좀 하고 그런-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궁금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네. 예,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뭐 거의 대부분 내지 상당수는 하여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혹은 뭐 반도체 관련해서 네. 많이들 들고 계실 텐데. 왜 우리 개인 투자들이 올해 내내 우리 시장을 팔면서 미국으로 많이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8월 그리고 9월 초에도 미국 엔비디아 엄청나게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국 시장에서 많이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가장 많이 산 건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화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잖아요. 그렇게 뭐, 다들 뭐, 예, 흐름을 예, 추세를 예.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멀리 봤을 때 결국은 엔화 강세 나타날 거고 더불어서 그럼 한국의 원화 강세도 나타날 거고 돈의 수익률을 따라가는 게 돈이라면 예. 한국 걸 들고 있는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유리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거고 거죠. 예. 언젠지가 중요한 건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그럼 조금만 멀리 보면은 한국 좋아 보이는데요. 아까 제가 그래서 그 네. 좀 이례적으로 없지만 예. 예, 코멘트는 없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매일 데일리 하니까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매일 지표 보고 보고서 나와서 주가 떨어지면 막 이거 왜 이래라고 분석해야 되고 이런 애널리스트의 예. 입장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빼고 네. 그냥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돈의 흐름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 거다 금리 흐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동안에 미국 독주에서 네. 이거는 좀 바뀌는 게 이제 시작된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신다라는 네.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자, 하여튼 뭐 반도체 뭐 오늘에도 아마 굉장히 관심들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과연 어떻게 시장 열리는지는 뭐 잠시 후에 네. 또 오프닝벨 라이브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또 며칠 만에 거의 뭐 한 일주일 가까이 만에 또 함께해주신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이쯤에서 네. 보내드리고 또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